봄이 왔다. 햇살은 따뜻했고 벚꽃은 화려했다. 그러나 그 모든 아름다움은 내게 잔인한 배경처럼 남아 있었다. 카페 앞 간판을 올려다보며 나는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 놓인 내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간판 아래의 사다리에서 손이 나사를 풀 때마다 금속이 비명을 질렀고 글자 하나씩 공중에서 무게를 잃어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커피 향이 길목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향은 더 이상 내 봄이 것이 온다면? 아니었다. 손 안에 종이 한 장이 주름을 늘리고 있었다. 폐업 신고서, 지용 카페, 봄이 온다면. 그 몇 줄의 활자가 내 청춘을 정리하고 있었다. 가방 속에 남은 돈은 47,000원. 대학 등록금을 기다리는 아이가 있었지만 그날 나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다. 봄바람이 지나가며 내 어깨에서 마지막 온기를 훔쳐가 버렸다. 집으로 돌아오자 방은 조용했고 식탁 위에는 식은 밥 한 공기와 미역국이 열을 잃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동안 그간의 계절들이 반쯤 상한 기억처럼 떠올랐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른다. 밥이 아니라 눈물을 삼켜 살던 날들이 이 식탁의 나무결처럼 늘 거기에 있었다. 그때 오래전 엄마의 목소리가 기억의 깊은 서랍에서 열렸다. 밥은 식어도 다시 데워 먹을 수 있다고, 마음도 그러하다고. 나는 식은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다시 데워 먹으면 된다고. 그 말은 내 한 끼의 다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데우는 주문이 되었다. 나는 대학가의 작은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며 하루를 버텼다. 스팀피처의 우유 거품이 부풀어 오를 때면 내 마음도 조금씩 살아났다. 매일 같은 창가 자리에는 책을 펼쳐 둔 사람이 있었다. 꾸준히 같은 페이지를 넘기는 손. 그의 이름은 성우였다. 그에게 건넨 라떼 위 라떼아트는 서툴렀지만 그는 매번 고개를 숙여 잔을 감싸 쥐었다. 단 것을 피한다던 취향. 진한 커피를 천천히 마시는 호흡. 나는 주문과 계산 사이에 그의 하루를 외워갔다. 커피를 내리는 시간만큼의 간격으로 익숙함이 마음의 자리를 늘렸다. 우리는 천천히 친구가 되었고 조심스럽게 서로의 저녁을 묻는 사이가 되었다. 비가 오던 날 젖은 우산이 출입문에 줄지어 서 있던 저녁에 내 마음은 그가 두고 간 책갈피처럼 그 자리에 끼워졌다. 흘러가도 돌아올 곳이 생겼다는 안도감이 가벼운 한숨처럼 가슴에 머물렀다. 화관을 쓰고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세상은 아주 잠깐 우리 둘만의 조용한 방이 되었다. 힘들 때 서로를 버티게 하자는 약속은 크게 외치지 않아도 충분히 들렸다. 그 약속은 반지보다 무거웠고 사진보다 오래 남을 것 같았다. 처자의 준우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단단히 붙잡았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울었고 눈물의 짠맛은 기쁨의 온도와 같았다. 그날의 새벽 공기는 맑았고 병원 창을 두드리던 햇빛은 놀란 새처럼 방 안을 떠돌았다. 우리는 그 아이를 우리의 이유로 삼았다. 행복은 오래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배웠다. 그의 사업은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무너졌다. 거래처의 전화는 예고 없이 끊겼고 카드값 문자 알림은 밤마다 같은 타이밍에 도착했다. 차 안에서 그는 매일 같은 말을 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조금만 더는 달력의 모서리에 걸려 찢겨 나갔다. 전기세가 끊긴 밤. 정전의 어둠이 집 안에 눌어붙었다. 촛불의 작은 떨림에 우리의 숨결이 과장되었다.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화를 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통장과 짧은 글자가 남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손쉽게 적혀 있었고 그 말은 그를 대신해 문 밖으로 나갔다. 그날 밤 아이가 물었다. 아빠는 언제 오느냐고. 나는 대답을 찾지 못해 침묵을 삼켰다.
아이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 한 문장이 내 갈비뼈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다시 살아야 하는 이유로 자리 잡았다. 새벽엔 신문을 돌리고 오전엔 청소를 했다. 낮엔 식당에서 쟁반을 나르고 밤엔 편의점에서 택배를 분류했다. 손끝은 갈라져 봉투에 모서리에 걸렸고 어깨는 날이 서서 밤마다 매듭처럼 뭉쳤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것이 유일한 계획이었다. 겨울이 오면 장갑 안에 신문지를 구겨 넣었다. 손가락 마디를 스치는 찬기가 줄어들면 하루가 조금 덜 잔인해졌다. 새벽의 골목은 은빛 입김들로 이어졌고 가파른 언덕의 끝에서 해가 떠오르면 나는 늘 같은 말로 나를 부축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불 꺼진 부엌에서 혼자 울던 밤들이 있었다. 싱크대에 차가운 스테인리스의 이마를 대고 흘러내리는 물소리로 울음을 숨겼다. 엄마가 말하던 문장이 그때마다 떠올랐다. 울어야 웃을 수 있다고. 나는 울고 또 울었다. 울음 끝에는 겨우 숨이 있었고 그 숨으로 다음 날을 열었다. 준우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낡은 간판에 봄이 온다면 이라는 이름을 새겨 달았다. 첫 손님은 골목을 지나던 노인이었다. 그는 간판을 올려다본 뒤 따뜻한 이름이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은 축복처럼 가게 바닥에 내려앉아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손님은 하루에 5명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매 잔을 정성껏 내렸다. 필터를 접는 각도와 물줄기의 높이를 기억하며 온도의 미세한 차이로 마음의 결을 만졌다. SNS에 어느 청년이 올린 한 장의 사진과 한 줄의 글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람을 불러왔다. 향이 사람 같다는 말. 그 문장이 골목을 데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손님이 늘었고 낯선 얼굴들이 익숙한 이름이 되어갔다. 누구는 퇴근길에 피로를 내려놓고 누구는 시험 전에 떨림을 진정시키러 왔다. 나는 그들의 시간을 받아서 따뜻하게 만들었다. 거품 위에 올린 작은 하트가 각자의 하루의 파문을 남겼다. 준우는 대학에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의 활자들이 눈물에 번지지 않게 조심히 읽었다. 장학금 소식은 말보다 먼저 손을 잡게 했다. 잘했다고 말하는 동안 그 아이의 손등이 따뜻했다. 그 온기가 내 손목을 지나 팔꿈치까지 천천히 스며들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 믿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봄의 문턱에서 전화 한 통이 울렸다.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유방암 3기라는 판정은 종이 위에 글씨로는 얌전했지만 내 안에서는 커다란 금속처럼 울렸다. 병원 복도의 의자는 낯선 냄새로 차 있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시간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가위를 들었다. 낡은 가위를 여닫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눈처럼 흩날렸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믿음도 단단하지 않았다. 다만 살아내겠다는 의지가 내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커피 머신에 치가는 첫 숨이 다시 심장을 두드릴 수 있기를. 나는 그 희망으로 내일을 접었다. 항암 치료는 몸보다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주사액이 혈관을 타고 들어올 때마다 금속 냄새가 입안에 번졌고 머리카락보다 빠르게 체력이 떨어졌다. 거울 속에 나는 조금씩 낯설어졌다. 눈썹이 사라진 자리, 입술이 바래진 얼굴. 하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진짜 나를 처음 만나는 기분이었다. 지윤아, 넌 이미 많이 버텼어. 나는 병실의 하얀 벽을 향해 중얼거렸다.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다. 오늘도 문을 열자 그 문장은 내 생존의 주문이었다. 고객이 오지 않아도 냉장고 속 우유가 남아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면 문을 닫는 건 내 삶을 닫는 것 같았으니까. 준우는 늘 병원 앞에서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내가 있을게. 그 말이 고마웠지만 나는 답했다. 아니야. 넌 내 삶을 살아야 해. 그 대화 속에도 서로의 온기가 있었다. 말보다 손의 온도가 더 많은 걸 전해주었다. 어느 날 커피 머신에 칙 하는 소리가 다시 심장을 두드렸다. 그건 단순한 기계의 작동음이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커피를 내리며 나는 느꼈다. 나는 여전히 내 삶의 바리스타였다. 커피 향이 병원의 냄새를 이겼던 날, 나는 병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그건 오랜만에 맡는 자유의 냄새였다. 눈을 감자 봄의 냄새가 났다. 카페 문이 열리고 낯익은 발소리가 들어왔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걸음, 그 목소리, 성우였다. 오랜만이야, 지훈아.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내 앞에 의자에 앉으며 시선이 흔들렸다. 치료 중이라 들었어. 정말 미안하다. 나는 준비했던 원망 대신 조용히 말했다. 이 가게 이름, 봄이 온다면인 이유를 이제 알아. 그가 눈을 들어 나를 봤다. 봄은 누구에게도 쉽게 오지 않거든. 그래서 귀하고 오면 오래 남는 거야. 그의 입꼬리가 떨렸다. 고맙다, 지훈아. 그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질 때 나는 비로소 마음의 매듭이 풀리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주름은 깊었고 피부는 창백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다. 이제 나는 두려움보다 더 큰 걸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시 살고 싶다는 의지였다. 병원에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던 날, 간호사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추적 검사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질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웃음이 먼저 났다. 이제 정말 살아남았다는 실감이 났다. 병원 옥상에 올라가 봄바람을 맞았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 살아있음이 있었다. 작은 라벤더 화분 옆에 앉아 꽃잎을 쓰다듬었다. 라벤더의 꽃말은 기다림. 그래, 나도 나를 오래 기다려줬구나.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밥은 식어도 다시 데워 먹을 수 있지? 인생도 그렇네. 내가 그걸 이제야 알았어. 며칠 후, 나는 카페 문을 다시 열었다. 커피 머신의 첫 소리가 반가웠다. 철컥, 쉭, 그 익숙한 리듬이 내 심장 박동과 닮아 있었다. 오랜만에 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SNS에서 처음 사진을 올려줬던 청년, 골목 과일 가게 주인, 그리고 매일 인사만 건네던 택배 기사님까지. 사장님, 기다렸어요.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다. 그날 나는 모든 손님에게 첫 잔을 무료로 내렸다.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우리 모두의 봄을 위해서요. 커피잔 위로 피어오른 김이 마치 내 지난 겨울을 밀어내는 듯했다. 하루하루가 다시 리듬을 찾았다. 아침이면 커튼을 열고 원두를 갈고 필터를 접고 온도를 맞추는 일상이 기도처럼 이어졌다. 커피를 내릴 때마다 오늘을 사는 일의 무게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손님의 이름을 외우는 게 습관이 되었다. 정연 씨, 오늘은 진한 라떼로 드릴게요. 태호 씨, 어제보다 조금 더 달게 해드릴까요? 이름을 불러주는 일. 그건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마법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당신의 카페가 지역의 온기를 전한 곳이라며 작은 표창을 주고 싶다고 했다. 그날 나는 강당 무대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식은 마음을 데우는 법을 배웠을 뿐이에요. 식은 밥을 다시 데우듯이 우린 언제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박수가 울렸고 그 소리는 세상이 내게 건넨 포옹 같았다. 준우는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엄마, 나 커피 공부 더 하고 싶어.
당신이 시작한 이 길을 내가 이어가고 싶어요. 나는 웃었다. 그래. 커피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야. 손님이 아닌 사람을 기억해. 준우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그 아이가 나의 겨울을 건너게 해줬고, 이제는 나 대신 봄을 피워낼 거라고. 어느 날 정기검진 결과를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이제 완치 단계로 봐도 됩니다. 그 말을 듣자 모든 장면이 떠올랐다. 병원 냄새, 항암의 고통, 그리고 커피 머신의 첫 숨. 그 모든 게 하나의 계절처럼 멀어졌다. 집으로 돌아와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물이 끓는 소리가 방을 천천히 채웠다. 커피를 내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윤아, 잘 버텼어. 겨울이 끝나갈 무렵 동네에서 작은 봄 축제를 열자는 제안이 왔다. 망설이다가 결국 수락했다. 이웃 상점들과 함께 준비한 축제의 이름은 다시 봄. 한정 블렌드 원두를 만들었다. 이름은 해빙. 얼음이 녹아물이 되어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의 맛. 첫맛은 묵직하고 끝맛은 맑았다. 마치 내 인생 같았다. 축제날 아침. 카페 앞 골목은 분주했다. 색색의 천이 건물 사이에 걸리고 아이들의 웃음이 먼지처럼 햇빛 속을 떠다녔다. 커피 머신의 증기가 하얀 깃발처럼 피어올랐고 나는 앞치마를 매며 숨을 고르듯 마음을 정리했다. 오늘 이 거리에도 봄이 오고 있었다. 가게 안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스피커에서 잔잔한 기타 선율이 흐르고 진열대 위에는 내가 만든 해빙 블렌드가 줄지어 섰다. 라벨엔 조그맣게 적었다. 얼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순간의 향. 정오 무렵 골목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꽃 화분을 들고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누군가는 커피를 기다리며 길게 줄을 섰다. 나는 처음으로 긴 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한 잔 한 잔을 내리면서 내가 견뎌온 날들이 컵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는 것 같았다. 사장님, 이게 그 해빙이에요? 한 젊은 여자가 물었다. 네, 겨울이 다 녹은 맛이에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저도 조금 녹아볼게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조용히 두드렸다. 한 아이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볼이 홍시처럼 빨갰다. 이 집 이름이 왜 봄이 온다면이에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봄은 늘 온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오거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더 귀하고 그래서 기다릴 가치가 있단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 대신 코코아를 받아들었다. 그럼 다음에도 올게요. 다음 봄에도 꼭 오렴. 그 아이의 발소리가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잔잔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해가 기울 무렵 골목에는 기타와 웃음, 향기와 박수가 뒤섞였다. 사람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고 바람은 벚꽃을 떨어뜨려 우리 어깨에 얹어주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소원을 빌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아, 봄이 이렇게 오는구나. 커피를 내리는 동안 창가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은 평온했다.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위로 새살이 돋아난 것처럼 이제는 그 흉터마저도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축제가 끝나고 골목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카페 안의자에 앉아 한 잔을 내렸다. 내게 가장 잘 맞는 적당히 뜨거운 커피. 커피 향이 천천히 내 가슴을 데웠다. 그 향은 따뜻하고 진득하며 약간의 쓴맛이 있었다. 마치 내 인생 같았다. 창밖에는 벚꽃이 다시 피고 있었다. 빛이 분홍빛으로 부서지고 그 조각들이 내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밤이 깊어지고 나는 하루의 끝을 정리했다. 바닥을 닦고 컵을 헹구고
원두를 담은 병을 닫았다. 커피 머신의 불을 끄기 전 두 손을 모아 짧게 기도했다. 아픈 사람들에게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봄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게도 봄을. 셔터를 내리며 나는 속삭였다. 오늘도 살아냈다. 내일은 내일이 오면 하자. 계절이 몇 번을 바뀌었다. 카페 유리창에는 여름에 비가 흐르고, 가을에 바람이 불고, 겨울에 첫눈이 내렸다. 그러다 다시 봄. 늘 똑같은 순서지만 그 안에서 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준우는 어느새 바리스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내가 가르쳐준 자세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컵을 잡는 손, 물줄기를 떨어뜨리는 높이, 그리고 손끝의 떨림까지. 엄마, 나 첫 강연해. 와줄 수 있어? 나는 미소로 대답했다. 당연하지. 강연장. 커피향이 은은히 스며있는 작은 홀. 준우는 무대 위에 섰다. 손에 마이크를 쥔 모습이 어느새 어른스러웠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식은 밥도 데워 먹으면 됩니다. 식은 마음도 다시 데울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커피의 온도입니다.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아들이 내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봄이 내 안에서 피어나는 걸 느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꽃이었다. 하지만 향기로, 온도로 분명히 존재했다. 강연이 끝난 뒤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웃으며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다. 준우가 무대 아래로 내려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나 잘했지? 응, 아주 잘했어. 그 손이 따뜻했다. 그 온도는 언젠가 내가 그에게 건네주었던 온기와 똑같았다. 봄 아침. 카페 문을 열며 나는 속삭였다. 오늘도 봄처럼 살자.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햇살이 잔 위로 부서졌다. 원두를 갈며 나는 웃었다. 손끝에서 나는 진동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다. 민서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해빙으로 내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걸. 밤이 오면 카페는 다시 고요해진다. 하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내 안에는 여전히 커피 향이 피어나고 그 향은 사람의 마음처럼 오래 남는다.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내 커피가 누군가의 긴 겨울을 녹여주기를.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봄을 불러오기를. 그리고 문득 병원 옥상에서 맞았던 그 첫 바람이 생각난다. 그때 내게 말했었다. 괜찮아, 지윤아. 봄은 다시 온다. 이제 나는 안다. 봄은 기다림 끝에 오는 게 아니라 버티며 살아내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걸. 커피잔 위의 김이 천천히 흩어졌다. 그 안에서 나는 봄의 향을 맡았다. 오늘도 살아냈어. 그 말로 내 하루는 완성되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